오늘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새로 구하는 광고를 낸 부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 땅 벌교에 서씨성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살았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던 서씨는 어렵게 돈을 모아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아내 역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던 여자였다. 그러니까 머슴살이 하던 남자하고 식모살이 하던 여자가 결혼하게 됐는데 두 사람 다 어릴 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다. 그래서 물 한 그릇 달랑 떠놓고 혼인 서약을 하면서도 제일 그리운 것은 부모의 정이었다. 어렵게 지내서 그런지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는 것이 각별하였는데 두 사람 다 성실한 사람이라 젊었을 때는 비록 머슴살이하고 식모살이를 하였지만 결혼 후 10년쯤 지나자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다. 그런데도 항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속내를 내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괜히 부모님에 관한 말을 꺼내서 아내를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두 사람은 어릴 적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다. 우리 둘 다 젊어서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은 먹고 살만한데 당신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요? 그러자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내가 남편에게 되물었다. 고생은 당신이 더 많이 했지요? 당신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먼저 물었으니 당신이 먼저 대답해야지. 그렇게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도 몰라요. 그러니 부모님 한번 모셔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아니, 당신도 그렇소? 나도 사실 오래전부터 그런 꿈을 꾸었어. 예전에는 부모님 원망도 많이 하였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다 보니 부모님 한번 모셔보는 것이 꿈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부모를 한번 모셔보자는데 의견이 일치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 팝니다 하는 방문이 장터에 나붙었다. 막상 부모를 모셔보자고 아내와 합의는 하였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서씨는 방문을 보자마자 놀라서 불이 나게 달려갔다. 찾아가서 보니 이상하게도 아주 호화스럽게 잘 사는 집이었다. 이런 집에서 어찌 부모를 판다고 광고를 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어 다시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니 정말 부모를 판다는 광고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으리으리한 집이었다. 그래서 그 집 머슴에게 몰래 물어보았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찌 있단 말이오? 나는 모르겠으니 궁금하면 주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 집 머슴 이야기도 일리는 있었다. 하지만 부모를 모시겠다는 생각이 워낙 간절하였던 데다 이왕 마음먹고 온 것이라 주인이라도 한번 만나보아야겠다고 마음먹고는 주인을 찾아서는 물어보았다. 이 댁에서 부모를 판다고 그랬습니까? 방문을 보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 내외가 서씨를 이모저모 뜯어보는 것 같더니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그 방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정말 부모를 판다는 광고를 냈단 말인가. 보아하니 아직 실성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천벌을 받을 사람들 같으니라고. 속마음은 그러했지만 서씨는 부모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아무렇지 않은 듯 되물었다. 부모님을 파신다면 얼마에? 그렇게 말해놓고는 민망해서 서씨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런 눈치를 챘는지 주인 내외가 서씨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답하였다. 값이 아주 비쌉니다. 비싸더라도 말씀하십시오.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인 내외가 다시 서씨를 한참 뜯어보더니 말하였다. 돈으로 계산하면 한 20마지기 정도는 되어야 팔겠소이다. 20마직이라는 말에 서씨는 움찔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 머슴살이 식모살이에서 부부가 모은 재산이라는 것이 30마지기 남짓되는데 20마지기를 주고 나면 고작 10마지기밖에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부모를 모시고 싶기는 해도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금액이었다. 집에서 기다릴 아내와 의논해야 하겠지만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든 부모를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도 같았다. 제가 꼭 사고 싶은데 돈을 적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돈을 더 가지고 오렵니다. 가져온 돈이 어느 정도요? 5마지기 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자 주인 내외가 서 씨를 다시 힐끔 쳐다보더니 말하였다. 그러면 5마지기 값을 주고 나머지 15마지기 값을 가지고 다시 오시오. 계약금 조로 5마지기 값을 놓고 가라는 말에 서 씨는 잠시 망설였다. 만약 아내가 반대한다면 거금을 날릴 판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부모를 산다는 것이 조선 팔도에서는 있기 힘든 일이니 만약 누군가가 선수를 쳐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 것이었다. 그래서 서 씨는 결심하고 말하였다. 우선 5마지기 값은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워낙 큰 돈을 부르시는지라 집에 가서 아내와 이야기를 해보고 나머지 15마지기 값을 가지고 와서 사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언제까지 돌아오겠다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온 서 씨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냈다. 평생 남의 집 일을 해서 서럽게 모은 돈이니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5마지기 값을 계약금조로 주고 왔다면 아내가 펄쩍 뛸 텐데 하는 걱정도 앞섰다. 서 씨가 집으로 돌아와 논 15마지기를 더 팔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아내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다락에서 때 묻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놓았다. 그 안에는 커다란 금덩어리 2개가 들어있었다. 이 금덩어리는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 우리가 정말 배를 고를 지경이 되면 그때 쓰려던 것이에요. 신랑의 놀란 얼굴을 본 아내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돈은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부모님을 모실 기회는 하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덩어리를 팔면 논 15마지기 가치는 될 거예요. 금덩어리가 없어도 저는 당신의 아내이고 이제 부모님이 계시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테니까요. 이 말에 서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서 씨는 금덩어리를 팔아서 다시 부모를 사러 갔다. 말은 그랬지만 5마지기 값을 포기하고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서 씨가 오자 주인 내외는 놀라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내 정색하고는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고 하였다. 서 씨가 금덩어리 판 돈을 고스란히 넘겨주자 주인 내외가 깜짝 놀랐다. 그러고는 노부부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였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오. 그 말을 듣고 서 씨는 하마터면 큰 소리를 낼 뻔했다. 부모를 판다고 속여놓고 목돈을 가로채려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주인 내외의 인상이 너무도 좋아서 차마 크게 화를 내지는 못하였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를 판다고 하여 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왔는데 안 계신다니요. 그러자 주인 내외가 빙긋이 웃더니 안주인이 말을 이었다. 판다고 말한 부모가 바로 우리라오. 우리 부부는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 부모님께서 이 세상에 안 계시니 늘 그것이 안타까웠다오. 더구나 자식들이라고는 결혼시키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나니 몇 년이 지나도 콧배기도 비치지 않는다오. 그래서 정말 우리처럼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를 한번 모셔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전 재산을 넘겨줄 요량으로 방문을 써 붙인 것이오. 그러니 당장 내려가서 아내를 데려와서 평생 우리를 부모로 모셔주시오. 그래서 4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부자가 된 서씨 부부였지만 그들은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대신
예전 어려운 시절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다. 하지만 노부부는 새로 들어온 자식들이 혹시 재산 때문에 억지로 수발을 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을 살폈다. 그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 바깥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노부부가 나가보니 혹여 부모님이 주무시다 추울까봐 걱정된 서씨가 한밤중에 일어나 군부를 떼기 위하여 장작을 패고 있었다. 노부부가 문을 열고 나오자 서씨는 황급히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여 부모님 모시는 법을 잘 모르니 행여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가르치고 꾸짖어 주십시오. 저는 그저 두 분의 숨소리를 듣고 사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습니다. 감격한 노부부는 서씨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잡았다. 아침이 되면 서씨의 아내가 노부부의 방문 앞에 와서는 방입구에 있는 요강을 가져다 부셨다. 그렇게 서씨 부부가 노부부를 성심으로 봉양하자 노부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새벽이 되면 서씨보다 노인이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젊은 부부가 밭일을 나가면 노부부가 점심을 싸들고 밥머리까지 와서는 같이 점심을 먹었다. 병이 들면 서로 약을 지어오고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서로가 손을 잡아주었다. 몇 해가 지나자 이상하리만치 살림이 넉넉해졌고 무엇보다도 웃음소리가 마르지 않았다. 그러자 예전에 의심하고 손가락질하던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했다. 젊은 부부가 부모를 산 게 아니라 복을 들여놨구먼. 서씨 부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우리는 복을 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모셨을 뿐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